자, 21페이지 정육각형에서의 절단면 훈련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되게 절단면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입체다 보니까 왜곡이 돼서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체 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간혹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절단면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볼 건요, 바로 요 변과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요 두 모서리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하나의 평면이 결정된다라고 했죠. 이때 만들어지는 평면은 바로 요 정육면체 맨 위에 덮개처럼 있는 요걸 거예요. 얘를 1번 도형이라고 하자. 그리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도형은 무슨 도형이 나올 거다? 정육면체이므로 정사각형이 나오겠죠. 맨 위에 덮개니까 얘는 정사각형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도형 볼 거예요. 바로 자, 부시락. 바로요, 얘는 그대로 둘 거야. 얘는 그대로 두고 약간 요 녀석의 각도를 내려서 요 두 개의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도형은 어떤 도형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도형을 우리가 마저 나머지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평행한 두 직선은 한 평면을 이룬다를 이용해서요, 나는 요 선에 평행한 선을 그릴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선에 평행한 선을 그리면 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네. 평행한 선을 그리면 요렇게. 그리고 다시 요 선에 평행한 선을 그리면 요렇게. 평행한 두 직선은 하나의 도형을, 하나의 평면을 완성한다, 결정한다 라고 해서 요렇게 그려놓을 수 있고, 선생님이 요 녀석은 2번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앞에서 직육면체에서 배웠다시피 요 선에 평행하고 요 녀석은 뭐 자기 자신이 모서리가 되기 때문에 요럴 때는 무조건 여기 각도가 몇 도가 나온다? 90도가 나옵니다 라는 거 우리 배웠죠. 모서리나 모서리에 평행할 때는. 그러므로 4개의 모서리가 모두 직각이므로 얘는 뭐가 되겠다? 직사각형이 되겠다. 절단면이 직사각형이 되겠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요. 요 녀석은 똑같이 그대로 두고요. 요번에는 우리 요 끝에 모서리에 이렇게 연결을 할 거야. 그리고 요 녀석의 평행한 선을 그어서 선생님이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을 거고, 마찬가지로 요 녀석의 평행한 녀석에 의해서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지겠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도 평면을 결정하지만 그 평면상에 있는 두 평행한 선도 평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얘는 모서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가 몇 도가 나올 거다? 90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3번 그래프 역시 뭐가 될 거다? 직사각형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직사각형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요, 요거는 조금 더 각도를 움직여서 요 녀석을 기준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요 녀석 기준으로 만들면 역시 한 평면을 결정했는데 내가 요 선에 평행한 선을 그으려고 해. 모서리에 평행한 선 되겠죠? 그래서 요 선에 평행한 선을 그으려고 해 라고 마저 그리게 되면 이제 4번이 만들어질 테고, 얘 역시 모서리에 평행하다는 사실 때문에 무조건 몇 도가 될 거다? 90도가 될 것이므로 4번 역시 직사각형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절단하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왔을 때 얘하고 얘 이제 완전히 벽에 붙어서 요 녀석은 무슨 도형 되겠습니까? 얘 정육면체의 한 면이므로 5번은 정사각형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는 정사각형이 될 거야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여기까지 됐죠? 예, 그림 그려 놓으셨으면 이번엔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두 번째 절단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번에는요, 누구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낼 거냐면, 요 녀석은 계속 고정시키고, 요 선만 조금씩 내리면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요 선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맨 처음엔 요렇게 잡아낼 거고, 두 직선이 이루는 한 평면은 윗면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요 녀석, 요 그림만 요렇게 봐버리면 평면일 때 무한히 뻗어나가겠지만 저 그림만 보면 1번 그림은 무슨 도형이 나오겠어? 요 노란색 도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죠. 왜? 여긴 90도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정육면체의 각각의 모서리으로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야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위에 있는 요거는 그대로 두고 요번에는 선생님이 요 두 번째 약간 내려온 요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절단면을 한번 관찰을 해볼 거예요. 자, 요 절단면을 관찰하면 우린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어? 바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거야. 하지만 이 길이는 같지 않을 거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 요 길이는 얘랑 같은 길이거든. 그러므로 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각도를 조금 더 내려서 얘는 그대로 두고 선생님이 이번에는 여기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자, 이 녀석을 보게 되면요. 와, 얘 대각선이네.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네. 얘도 요 앞에 보이는 정사각형의 대각선. 얘도 뒤에 보이는 정사각형의 대각선.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되겠다? 정삼각형이 되겠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얘는 그대로 두고요. 얘를 조금 더 내려서 여기에 이렇게 내려볼 거예요. 자, 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도형은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얘는 한 평면이 결정됐어. 그런데 평면의 결정 조건에는 뭐도 있냐면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도 있지만 평행한 두 직선도 한 평면을 결정한다요. 그래서 얘에 의해서 만나는 평면은 아랫면에서 어떻게 닿냐라고 하면 얘의 평행선을 그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녀석의 평행선을 그으면 자, 얘는 이렇게 바늘 대각선을 그었다면 얘의 평행선은 이렇게 떨어지는 여기가 이제 반반이잖아요. 그럼 반반 잡아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얘하고 얘는 평행하거든. 맞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 마무리선을 연결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도형을 봤더니 전체 길이, 절반 길이, 전체 길이, 절반 길이와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길이는 뭐라? 반반 땡겼기 때문에 절반이 되기는 할 거예요. 어쨌든 얘는 무슨 사각형이다? 등변 사다리꼴이 될 겁니다. 네, 선생님이 번호를 안 적었네. 요 빨간색 그림이 3번이 될 거고요. 요 노란색 도형이 4번이 될 건데 얘는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등변 사다리꼴로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요번에는 여기까지 이제 내려온 거야.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 평면을 결정했는데 나는 요 위에 평행한 선을 그어 볼 거야. 평행한 선 긋고 요 선에 평행한 선을 그어 볼 거야. 그었어요. 자, 그런데 얘는 모서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무조건 몇 도가 나올 거다? 90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5번 도형은 무조건 뭐가 된다? 직사각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서 다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보이는 녀석은 요번에는요.
요 점 하나를 두 직선의 교점을 요 점 하나로 적고요. 요 녀석으로부터 계속 쭈루룩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맨 위에 그래 바로 요 녀석 맨 윗판부터 이제 시작해서 조금씩 각도를 내려올 거예요. 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이루는 평면은 요 녀석의 평행한 선 그으면 평면을 마무리 짓기 쉽고 요 직선에 평행한 선을 그으면 마무리 짓기 쉽겠다 해서 나오는 윗두꺼. 1번은 뭐가 되겠다? 정사각형이 되겠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엔 각도를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 요렇게 내려와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이루는 요 평면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딱 살펴보니까 어떤 느낌 오십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겠구나 라는 거 눈에 들어오죠? 무슨 삼각형이 되겠다?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미쳤구나. 미안해요. 뭐 중간에 허공 중에 잘리지. 선생님 미쳤구나. 그냥 연결해 버렸어요. 미안해요. 요거 사각형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려와 줘야겠죠? 평행선 잘못 그렸어요. 자, 요 녀석의 평행한 선을 여기에서 그으면 어떤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네. 요렇게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중간에 잘릴 수는 없어. 쏘리입니다. 자, 그리고 요 선에 평행한 선을 그으면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 여기까지 요렇게 내려와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도형은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뭔가 봤더니 전체 절반, 얘도 전체 절반, 요 길이도 같겠구나요. 그리고 얘도 전체 절반만큼 가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요 길이도 같을 겁니다.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도형들은 전부 다 90도가 돼서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90도 처리가 돼서요.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 삼각형을 쓸 건데 전체 절반이므로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을 거야. 이거 미친 거야. 죄송해요. 그러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마름모라고 부르죠. 이 녀석은 마름모가 될 거야. 하지만 여기가 90도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모서리 혹은 모서리에 평행한 선이 필요한데 얘는 하나도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각도는 90도가 아닐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마름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 도형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도형은 각도를 조금 더 내려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볼 거야. 이제 요 중간에서 이거 먼저 좀 여기까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내린 요 녀석이 세 번째 도형이 될 거야.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밑면에 닿았으니까 그냥 밑면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딱 보니까 느낌 오죠? 얘는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같은 무슨 삼각형이 되겠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2번, 얘가 3번. 그래서 3번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도를 조금 더 내려서 어디까지 가겠다? 여기까지 가볼 겁니다. 조금 더 내려서 여기까지. 자, 조금 더 내려서 여기까지 가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일까 또 봤어요. 자, 요번이 네 번째 삼각형이 될 텐데 이 녀석은 뭐예요? 정사각형의 대변이지. 얘도 정사각형의 대변. 그리고 이 녀석도 뒷판에 있는 정사각형의 대변이 되고 있어요. 와, 모두 똑같은 정사각형, 똑같은 넓이를 가진 정사각형의 대변이면 이 파란색 세 변의 길이는 같겠구나. 그러므로 4번은 무슨 삼각형이 되겠다? 정삼각형이 되겠다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도를 더 넘어가서 요번에는 우리가 요 뒤에 있는 요 절반을 연결한 도형을 보도록 할 거예요.
역시 뭐가 나온다? 삼각형이 나올 거고요. 자, 요 삼각형 같은 경우에도 느낌 딱 오시죠? 와, 얘하고 얘하고 길이가 같겠네. 전체 절반, 전체 절반 직각 삼각형이고 얘는 요만큼 연결해서 조금 짧은 편이므로 5번은 무슨 삼각형이 나오겠다?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절단면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요. 이렇게 절단면이 어떤 도형이 될까 조금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 그림 다 그리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서 절단면을 훈련할 거예요. 근데 아까와는 조금 달라 보이죠? 자, 요번에도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보여요. 자, 요 두 직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도형은 어디지? 아까는 뭐 기준이 막 보였는데 요번에 그냥 허공 중에 딱 있네요. 자, 요럴 때 우리가 이용할 것은 뭐냐?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뭔지 아시죠? 한 평면을 결정하는 요소에 뭐가 있다? 예, 평행한 두 직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즉 평행한 두 직선이 한 평면을 결정한다를 이용하여 한 평면을 결정한다를 이용하여 전체 절단면 그림을 완성한다. 전체 절단면 그림을 완성한다 라고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렇게 찾아낼 겁니다. 자, 얘가 반반이니까 이 길이가 같아요. 사실 반반을 잘라놨기 때문에 이 길이도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위에 봤더니 오, 삼각형이 보이네 이렇게 잘라놓으면 삼각형이 될 텐데 얘는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얘하고 얘하고 평행한 상태일 거예요. 자, 그런데 한 평면이 결정됐을 때 요점에 만났지? 그러면 나는 얘하고 평행선을 그으면 되는데 얘가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에서도 오, 결국엔 얘랑도 평행하겠네? 왜? 위에 있는 요선하고 요선은 또 평행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마무리 짓고 오, 이제 여기에 한 평면상에 요 점도 만나고 요 점도 생겼으므로 요 한 평면상에 그림을 그려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부분만 나와 있는 전체 절단면 그림을 그릴 때는 평행한 두 직선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어떤 그림이 됐을까 파악을 해야겠죠? 봤더니 볼까요? 여기는 직각이에요. 직각 내에 한 선이 있고요. 요 평면 위에 직각 내에 한 선이 있는데 전체 절반, 전체 절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요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는 이런 도형을 뭐라고 부른다?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적어놓고 그림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아래 도형이 나와 있어요. 자, 역시 허공 중에 떠있는 이제 두 개의 그림이 있어.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모두 절반을 잘라낸 거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모두 같아요. 오, 얘랑 얘는 같구나. 어쨌든 두 직선에 의해서 한 평면이 결정될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어떻게 연결을 하시면 되냐면요. 반반 넘어온 상태고 이제 이 녀석의 평행한 선을 그려줄 겁니다. 어디에? 요 밑면에 평행한 선을 그릴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얘하고 얘는 평행한 선 맞겠죠? 그리고 뭔 짓을 한다? 어차피 평면이 결정됐을 때 얘와 얘의 평행한 선을 그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림을 요렇게 완성하면 얘 역시 서로 평행한 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육면체가 있을 때 얘를 중간에서 다다다다다 잘라냈는데 놀랍게도 얘는요 모든 절단면을 얘는 윗면
얘는 뒷면, 얘는 옆면, 얘는 바닥면, 얘는 앞면, 얘는 이쪽에 있는 측면, 이렇게 모든 6개의 면을 모두 다 지나는 이와 같은 도형이 만들어졌고요. 얘네들은 모두 어때? 길이가 직각삼각형의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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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이므로 왜곡이 되어서 보이기는 하지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이 6개의 변이 모두 다 어떠할 거다? 길이가 같을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반, 요거 2개 가지고 잘라진 녀석은 쫙 잘라버리면 뭐가 나온다? 정육각형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육각형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보충 설명 하나만 적어 놓고 가도록 할게요. 받아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면체는 면이 6개이므로 절단면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가장 많은 변을 가진 다각형은 육각형까지만 가능하다. 육면체는 면이 6개이므로 절단면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가장 많은 변을 가진 다각형은 육각형까지만 가능하다. 육면체는 면이 6개이므로 절단면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가장 많은 변을 가진 다각형은 육각형까지만 가능하다. 가장 많은 변을 가진 다각형은 육각형까지만 가능하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정육면체 절단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니까 막 삼각형 잔뜩 보이고 사각형 잔뜩 보이고 그리고 최대 어디까지 가능하다? 육각형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절단면으로부터 뭐 칠각형, 팔각형 이런 건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면이 6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7개를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자, 되겠죠?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에 보이는 이제 요게 이렇게 얘 뭐예요? 마름모죠? 예, 마름모가 보이는데 선생님이 요 마름모를 약간 여기는 고정을 시키고요. 각도를 약간 내려보려고 해. 그래서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내려볼까? 요 길이의 절반 정도로 내려볼까 해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려서 쭉 연결해서 한 선을 하나 그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옆면에서 절반 내렸듯이 뒤에 보이는 얘를 약간 더 내리기 위해서 얘도 이렇게 절반 정도 이렇게 내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절반 내렸어요. 자, 이렇게 절반 내렸을 때 만들어지는 게 어떤 도형이 될까? 요걸 보려고 해. 그래서 선생님이 몸짓을 한다. 요 선에 평행선을 그어보려고 해요. 저 녀석의 평행한 선을 그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조선의 평행한 선이 이렇게 그려져 나올 거고요. 요번에는 평면을 잡아내기 위해서 요 녀석의 평행한 선을 그어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평행한 선이 나오겠네. 그러면서 이제 요 점이랑 요 점이 밑면이라는 한 평면에 도달했으므로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도형은 몇 각형이 되겠다? 5각형이 나올 수도 있다요. 그래서 우리는 정육면체는 절단하면은 삼각형, 사각형, 지금 보이는 5각형, 그리고 육각형까지 나오는구나. 정육각형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구나. 얘는 5각형이구나 라는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둬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정육면체에서 나오는 5각형은요. 반드시 얘하고 평행해야 되고요. 자, 요게 보이는 요 길이랑 무조건 평행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도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절대로 정오각형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치고 받아쓰기 하나 해두도록 할게요. 정오각형은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정오각형의 변들은 평행한 변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정오각형은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정오각형의 변들은 평행한 변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정오각형은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정오각형의 변들은 평행한 변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오각형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평행한 두 선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정오각형은 나올 수 없다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